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지에서 진행됐던 서울런 아이파크 특공이 가격 대비해선 나쁘지 않은 경쟁률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반 공급에서도 괜찮은 성적을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가격과 평형 구성 논란이 있음에도 신축과 분양 품귀 현상이 워낙에 심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84A를 실제 모델하우스 가서 보신 분들 얘기로는 한 5구 정도 사이즈의 느낌밖에 안 난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고요. 또 금액을 한번 보면 5구 A타입의 분양가가 10억 중반입니다. 여기다가 옵션이나 확장비 더하게 되면 거의 11억대를 넘어가게 될 거고요. 84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13억 중후반대였는데 여기 역시 옵션이나 확장비 더하게 되면 거의 15억에 달하는 엄청난 수준의 분양가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구의 경쟁률이 330대 1이었고요. 84 같은 경우에도 높은 경우는 12, 13대 1 정도로 괜찮은 준수한 정도 성적을 거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점들 감안했을 때 바로 옆에 붙어있는 월계 미미삼 재건축 단지, 여기 재건축해서 분양하게 되면 5구 사이즈 기준에서 13억, 14억 넘어가는 거 저는 문제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양가 상승 부분이 광운대 일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강북지역 개발지들의 고분양 신호탄이 되었다고 봐요. 아무리 비싼 금액이라도 괜찮은 입지의 신축이라면 충분히 소화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강북지역의 또 다른 재건축 대장지인 성산시형 일대와 더불어서 주변 재개발 사업장들까지 얼마만큼의 분양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성산시형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제가 성산시형 임장을 가서 찍어온 영상인데 영상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연차는 39년차가 됐습니다. 총 3개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용적률이 146%라 월계 미미삼보다는 약간은 높은 수치예요. 그렇지만 사업성은 굉장히 좋은 정도의 용적률이고요. 대지 지분이 20평짜리가 한 13평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실거래가가 9억 초반 정도거든요. 그런데 여기 역시 이제 관리계획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관리계획상의 분담금 추산액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게 이제 예상되는 종전자산 금액인데 종전자산 금액이 현재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보정률을 1.46배를 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공시가격이 얼마인지를 한번 떼왔더니 현재가 한 저층 5억 중반, 고층이 한 5억 후반에서 6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럼 여기다 보정률 곱하게 되면 예상되는 권리가액은 한 9억 정도 수준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이미 관리계획상에 전용 5구짜리의 조합원 분양가를 12억 중반까지 설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비례율 100%를 맞추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반 분양만 무지하게 비싸게 때린다고 될 게 아니라 적정 수준의 일반 분양가 세팅을 하고 조합원 분양가도 그에 맞춰서 꽤나 높게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권리가액을 높게 불러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한번 예상되는 분담금까지 계산을 해보면 12억 3,900인 5구 사이즈의 조합원 분양가, 여기서 예상되는 권리가액인 8억 7,600을 빼면 3억 6,300 정도의 분담금을 내야 성산시형 아파트 20평짜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24평짜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비용으로는 현재 만약에 들어간다면 9억 초반의 매매가에다가 분담금 3억 중반을 더하면 거의 12억 중후반대의 총 비용을 들여야 이 자리에 지어질 5구 사이즈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봤을 때 지금 가격 수준에서는 안전마진이라고 볼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몬테크를 겸해서 10억 언더의 강북이라고 해도 괜찮은 입지에서 재건축 단지를 살 수 있다, 이런 단지는 거의 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월계 미미삼이 인기가 많았던 거고요. 또 성산시형도 몬테크 대상으로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또 지어진 이후의 가격을 한번 기대를 해보면 가재울뉴타운이 규모는 좀 있더라도 여기는 연차도 10년 이상 흘러가고 있고요. 또 서대문구입니다. 그에 비해서 성산시형은 4,000세대급의 엄청난 대단지에다가 마포구예요. 그리고 역을 신규 역사까지 합치면 2개 역사를 끼게 됩니다. DMC역이 현재도 이미 3개의 노선이 지나는데 여기다가 대장홍대선 DMC역까지 환승으로 들어오게 되면 바로 홍대 2호선까지 갈 수 있는 역세권이 된단 말이죠. 거기다가 이 삼각형으로 생긴 권역 안에만 앞으로 신축 아파트가 15,000세대급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감안했을 때 지어진 이후 가격에다가 배팅을 하실 분들은 지금 수준의 가격이 몬테크를 겸해서 들어가기에는 안전마진은 없더라도 그렇다고 비싸진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밑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성산동 모아타운을 한번 가봤습니다. 자, 성산동 모아타운은 재개발지와의 이 물리적인 특징이 딱 눈에 봐도 보여요. 첫 번째는
번째는 도로입니다. 자, 도로를 보면 모든 필지들이 다 도로를 전면하고 있죠. 도로를 잘 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차가 교행은 안 되지만 그래도 아주 좁지는 않은 차는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의 도로를 끼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신축으로서 공급이 활발했었던 얘기고, 여기가 이제 연차가 많이 오래된 다세대들과 연차가 그렇게까지는 오래되지 않은 이런 다세대들, 이게 이제 혼재가 돼 있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모아타운 외에는 재개발로 진행하기는 좀 어려운 지역이었고, 그래서 여기가 현재 모아타운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미 1구역은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고 총 4개 구역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 4개 구역 모두 다 대우건설 시공사로 선정해서 푸르지오나 대우건설의 브랜드 타운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업성으로 봤을 때는 재개발이나 역세권 재개발과는 차이가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전체 조합원 수 추정치가 약 1200명가량인데 그 중에서 다세대 조합원이 무려 1000여 명 정도예요. 그러면 앞으로 지어질 예정 가구가 2300여 가구인데 이 중에서 임대세대 제외하면 한 1800, 1900 요 정도 가구수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분양 물량이 많아야 6, 700개인데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분담금을 안 내거나 적게 내고 아파트를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 모아타운이 사업을 진행해서 빠르게 진행된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렇다고 재개발처럼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가좌 역세권 재개발지를 한번 볼게요. 여기 역시도 대단지 규모로 조성될 역세권 재개발 예정지인데, 여기가 이 간선도로변에 있는 고가도로인데, 고가도로를 쭉 지나서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월드타운 대림아파트가 보여요. 그래서 월드타운 대림아파트 앞쪽 길에서 이 좁은 길로 쭉 들어가게 되면 아까 넘어온 고가도로의 밑길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고가도로 밑길로 들어가게 되면 노후도가 아까 본 모아타운과는 차이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는 오래된 연립도 위치를 해 있고요. 거의 50년 가까이 된 단독주택들이 굉장히 밀집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왜 이렇게 단독주택들이 이렇게 밀집을 해 있나, 그리고 도로 상태가 왜 이렇게 열악한가, 이걸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앞쪽에 있는 필지들 사이즈가 굉장히 좁습니다. 넓어봤자 30평대 후반대고요. 대부분 평균 30평 정도의 단독주택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독주택 한 채 철거해가지고는 도저히 건축 설계가 나올 수가 없다. 그렇다 보니까 노후도가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도로도 역시 제대로 포장조차 안 돼 있는 아주 비좁은 도로만 위치를 해 있죠. 그래서 신축 인허가 자체가 어려운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노후도가 이렇게 많이 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쭉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쪽 길로 가보면 여기 역시도 노후도가 굉장히 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나고 있는 이쪽 길이 어디 위치를 해 있냐면 요 구역 내에서 가장 동쪽 요쪽 라인이거든요. 여기 역시 방금 지나온 요 아래쪽 여기 라인과 비슷하게 대개별적인 단독주택 사이즈가 30평 남짓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도로 역시도 차가 통행이 거의 불가능한 한 3m 폭의 도로로밖에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도 다세대를 지으려면 이런 식으로 최소 3필지 가까이는 합필을 해야지만 지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30년, 40년이 지나도 단독주택들 위주로 이렇게 노후도가 심각하게 차 있거든요. 거기다가 쭉 지나서 이 내부 도로를 타고 올라가게 되면 내부도로의 끝에는 이렇게 경사도가 굉장히 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차도 제대로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경사도가 굉장히 심한 데가 이 위쪽에 약간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여기 역시 노후도가 이렇게 많이 차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결국에는 노후도가 차 있으면서 신축행위도 불가능하고 앞으로 세월이 더 흐르더라도 물리적인 특징 때문에 신축 자체가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지역에서는 재개발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역세권 재개발로 이미 동의서를 걷어서 주민 입안 요청까지 한번 들어갔었던 지역이라는 얘기고요. 아까 살펴본 모아타운과의 특징을 한번 보면 조합원 구분별로 대지 면적 비중이라던가 조합원들의 숫자 비중,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단독 조합원 수의 비중이 굉장히 많고요. 대지 면적으로 봤을 때는 60% 이상이 단독주택인데 이분들 중에서 대다수가 아까 지나온 데처럼 30평 난짓의 굉장히 작은 단독주택 필지들이에요. 결국에는 이분들 50년이 앞으로 더 지나도 단독적인 건축행위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통합적인 개발 밖에는 답이 없는데, 대부분의 이런 역세권 사업장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상권이거든요, 상권. 그런데 이 구역의 특징이 뭐냐면 상권이 없어요, 상권이. 왜 그런지는 지도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 경의중앙선 지상철 노선이 가자율 뉴타운 사이를 막고 있고요. 결국에는 인구가 많지 않은 요 작은 권역에서는 상권이 발달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결국엔 정말로 흔치 않은 상권이 없는 역세권 재개발이 추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순수 민간 사업으로 구역 지정이 된 이후에 토어제가 없는 사업이 바로 역세권 재개발 사업입니다. 신통기획이나 공공재개발, 구역 지정되면 무조건 토어제가 걸리고요. 역세권 재개발만 토어제를 피해갈 수 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성산 중동 일대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 모두 다 통합을 하더라도 평균적인 대지 지분가가 7천대입니다. 7천대. 그런데 이 가죄 역세권 재개발 구역 내에는 무려 3천대, 대지 평당 3천대인 무지하게 싼 물건을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공시가가 1억이 채 안 되다 보니까 3주택 이상 취득을 하더라도 취득록세 중과가 안 됩니다. 결국에 이런 상품을 잘 찾아가지고 소액을 묻어둬야 빛을 발하는 게 바로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란 얘기죠. 자, 그래서 강북 지역의 대여가 될 지역에서 1억대 투자로 취득록세 중과 없이 대지 평당 3천대의 물건을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미리 전화 주셔서 물건 선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번 주 주말에 있는 오프라인 강의 참석하셔서 훌륭한 투자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